안녕하세요. 뜰안의 힐링팜 원장 한소진입니다. 일산 서구 보건소에서 하는 꽃피는 청춘 이제 2탄 택배 박스가 도착하셨을 텐데요. 잘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4회기에 걸쳐서 원예 프로그램을 했고요. 이제 5회기서부터 8회기까지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택배 박스가 지난 월요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지금쯤은 잘 도착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5회기서부터 8회기까지 일산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꽃피는 청춘 원예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택배 박스를 우선 펼쳐 보시면요. 오늘 할 게 다육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다육식물 어떤 걸 가지고 수업을 할지 한번 먼저 박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택배 박스가 가셨을 텐데요. 자, 여기서 지금 화분 안에 이렇게 다육식물이 3가지가 들어있고 하트 모양의 화분이 도착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깨지지 않고 잘 도착하셨나요? 오늘 요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트 화분 받침, 이렇게 꺼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배양토, 자, 그 다음에 마사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섯 2개랑 조약돌이 들어있는 봉지가 있습니다. 요 장식물이 들어있는 봉투,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사용했던 일회용 숟가락 버리지 않으셨죠? 요거 오늘 꼭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수업은 다음 주에 저희가 쓸 예정이고요. 특히 이쪽에 보면은 하바리움 용액 해가지고 제가 물약병에다가 기름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혹시 기름이 셀 수 있으니까 받으시면 바로 세워가지고 보관을 하시고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써져 있죠. 절대로 아이들이나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의할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다육식물 모둠 심기를 하면서 다육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육식물의 정의는 식물체의 일부분, 잎이나 줄기, 뿌리 이런 곳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우리가 다육식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주로 건조한 사막이 원산지인 식물들입니다. 이 다육식물은 건조한 지방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사는 만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막이라는 곳이 어떻게 물이 있어? 라고 이제 어르신들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자, 사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모래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밤에는 0도 가까이에, 0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0도 가까이에 저온이 형성이 되고요. 낮에는 한낮에 그 뜨거운 햇빛에 50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모래가 달궈지는 그런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래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거의 50도 가까이 날 정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 곳이라고 해요. 이렇게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다 보면 새벽에 이슬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우리가 차가운 컵을 갖다가 차가운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다 놓으면은 그 유리컵의 겉면에 금방 이렇게 이슬이 생기는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안에 있는 차가운 물의 온도와 바깥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제 이슬이 생기는 원리거든요. 그 원리처럼 사막이라는 곳은 새벽에 이슬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 이슬을
조금씩 조금씩 먹고 저장을 해서 자기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우리가 다육식물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새벽에 이슬이 있었을 때 그 물을 조금씩 저장해서 이렇게 통통하게 잎이나 줄기의 모양에 물을 저장한 식물을 우리는 다육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요, 사람들이 보통 물을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물을 좋아했던 거고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조에 강했던 거지 물을 싫어했던 식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육식물은 물 주면 안 돼, 그러면 썩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위에서 하시는데 다육식물도 물은 필요합니다. 단 물을 주실 때는 흠뻑 주셔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에 물을 듬뿍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그 기간, 텀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을 좀 오랫동안 보름에 한 번씩 줘도 되는 거지 물을 싫어하고 물을 안 좋아하는 거는 아니었다는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 대부분 이제 다육식물을 관리하시다 보면 여름철에 많이 녹였어요, 얘가 많이 물러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입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라는 거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얘네가 이 식물체에 물도 많은 상태에서 온도까지 높다 보니까 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햇빛을 차광해 준다던가 아니면 물을 끊어서 조금 물의 농도를 짙게, 체액의 농도를 짙게 해주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육식물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차라리 물을 안 주고 한두 달 있어도 공기 중에 습도가 있기 때문에 견뎌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육식물은 여름철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키우는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오히려 조금 햇빛의 직사광선보다는 약간 반그늘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물 관리도 여름철에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니까 일부러 물을 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목마르니까 식물도 목마를 거야 그러고 다육식물들한테 물을 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녹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가급적이면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은 만큼 물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관리 요령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겨울철은 우리나라는 0도 이하로 굉장히 춥습니다. 베란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얼을 수가 있어요. 얘 체액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이 많은 만큼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0도 미만으로 떨어지게만 돼도 얘는 세포 조직이 얼어서 물러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얼지 않는 장소에다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육식물은 사람에 비하면 조금 뚱뚱보식물이에요. 뚱뚱보식물이라는 거는 뭔가 먹었으니까 영양분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맞춰서 영양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비료할 때 배우셨죠? 그때처럼 알갱이로 되어 있는 비료를 봄과 가을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육식물 생활도 즐겁게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육식물 모듬 화분을 이제 심기로 하였으니까요. 자, 준비된 거 잘 꺼내 놓으셨으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다육식물 만들기 위한 준비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분에 담겨져 있는 다육식물 3종, 그리고 배양토, 마사토, 일회용 숟가락, 그리고 장식물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배양토 옆으로 치워 주시고요. 자, 화분에 있는 다육식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 받침 위에다 제가 올려 놓을게요. 자,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잘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 다육식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 개 다 잎에다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랑은 똑같은 식물은 아닐 거예요. 다육식물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저희가 여러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보냈거든요. 하지만 세 가지 종류를 인 것은 공통점일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는 다 다르다. 그러나 잎이나 줄기, 뿌리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우리는 다육식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트, 사랑의 하트 화분인데, 자, 장식물 봉투에 보면은 배수망이 들어 있습니다. 배수망을 이렇게 꺼내서 여기 밑에 있는 배수 구멍이 하나 화분에 뚫려져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막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일회용 숟가락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양토, 배양토를 흘리지 않게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밑흙을 좀 넣어주실 거예요. 밑흙을 자, 몇 숟갈을 넣냐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그렇게 해서 네 숟가락. 한 1cm 정도 흙길 밑흙을 깔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서 가장 키가 큰 식물을 먼저 이렇게 심고요. 거기 옆에 지금 이렇게 키 낮은 식물 2개를 심으려고 합니다. 자, 화분에서 식물을 뽑아내는 거는 오른쪽으로 식물을 살짝만 잡으셔야 돼요. 다육식물은 물이 많기 때문에 세게 잡으면 부러지거나 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잡으시고요. 화분 밑에를 살짝만 콕 눌러주셨다 떼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심을 거고요. 자, 어떤 분은 화분을 막 꾹꾹꾹꾹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다 보면 뿌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자, 그러면서 흙도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금 뿌리가 이렇게 다 털렸어요. 자, 다육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노출된 김에 좀 이렇게 보시면 다육식물에는 굵은 뿌리가 없습니다. 다 잔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물을 사막에서 얻어 먹을 때 굵은 뿌리한테까지 물이 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지표면에 잔뿌리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전문 용어로 천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굵은 뿌리보다는 이렇게 잔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털려져 있어도 여기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저는 요 자리에다가 얘를 심을 거고요. 일회용 숟가락을 이용해서 흙으로 뿌리를 덮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 얘도 예. 여기에 흙이 많이 떨어지네요. 어르신들은 밑에 신문지나 아니면 비닐을 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살살살살 여기 일회용 숟가락으로 뒤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져주고 이제 사이사이에다 배양토로 채워주실 거예요. 사이사이 배양토를 이렇게 하시고 숟가락 뒤로 천천히 이렇게 씹어주시면 돼요. 세게 잡으면 식물이 잎이 떨어지니까 살살 수저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흙을 뒤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흙을 이쪽은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수저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자, 흙을 가득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흙을 가득 넣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넘치고 얘네들은 식물은 물을 먹지 못하니까 가득 넣는 것보다는 좀 낮춰 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쪽도 이렇게 살살살살. 자, 수저가 머리 쪽에 안 들어간다 싶으면 수저 뒷부분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잎이 다치지 않도록 살살살살. 자, 흙을 보충해 주시고요. 이제 흙을 다 넣습니다. 겉에 묻어있는 흙도 살살 제가 닦아냈고요. 자, 이제 화분 위에다 받침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사토 제가 보냈는데요. 마사토에 지퍼팩을 열어주시고 마사토는 반드시 씻은 마사를 사용해서 올려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사토를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흙이 보이지 않게 올려놔 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저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하시면 깊숙한 곳까지 깔끔하게 흙을 덮을 수 있습니다. 자, 화분을 돌려가면서 식물과 식물 사이에 속까지 마사토로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육식물 3개 종류를 다 심었는데요. 자, 이제 마사토도 다 썼으니까 한쪽으로 치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장식물 돌을 제가 보냈어요. 작은 조약돌 몇 개씩을 넣었는데
어느 분은 1개에서부터 3개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거는 제가 크기별로 봐가지고 한 건데 조약돌을 올려놓으시는 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쵸? 예, 저는 여기에 2개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버섯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예. 자, 버섯이 2개가 들어있어서 자, 이 버섯도 올려놓을 텐데 어느 분은 이렇게 버섯을 떨어뜨려서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떨어뜨려서 놓는 것보단 이렇게 버섯은 한 군데서 모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버섯을 장식할 때 이렇게 키 높이를 같게 해서 장식하는 것보다 약간의 높낮이를 줘가지고 장식하는 것이 훨씬 더 진짜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우선 여기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숨어서 버섯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높낮이를 줘서 이렇게 진짜 버섯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저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육식물 모둠 화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몸체 내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조직 내에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다육식물을 심을 때 이렇게 뿌리가 우리도 모르게 끊어지거나 아니면 잎이 하나 떨어지면서 거기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상처난 곳에 이렇게 분갈이를 한 다음에 물을 바로 주게 되면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다육식물은 반드시 이렇게 분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잎이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물을 주지 않고 상처를 아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거나 이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물 닿지 않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육식물은 몸체 내에 물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으로 바뀔 확률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물을 말려도 돼요. 왜? 몸체 내에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을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육식물은 심은 다음에는 한 열흘 정도 물을 안 주시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산세베리아를 많이 키우시는데요. 제가 원예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우리 산세베리아는 분갈이하니까 죽었어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산세베리아는 분갈이하면 죽는 식물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산세베리아라는 식물은 다육식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한 다음에 물을 주거나 일반 관엽식물처럼 분갈이 후에 물을 주면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러버리는 그런 연부병이라는 게 걸리는 거니까 산세베리아나 아니면 집에 있는 금전수 이런 거 전부 다 다육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세베리아, 금전수 이런 다육식물들은 분갈이 한 다음에는 절대 한 열흘 정도 물을 안 주셔도 식물체 내에 있는 저장된 물을 가지고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물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은 화분, 다육식물 모둠 화분도 마찬가지로요. 한 열흘 정도 물 주시는 거 꼭 참고 있으셨다가 열흘 뒤에 종이컵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마사토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다육식물의 키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육식물이 이렇게 물을 안 줘가지고 완전히 쪼글쪼글해졌을 때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물을 급작스럽게 준다고 해서 얘가 막 뻘컥뻘컥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수돗물이나 이렇게 물 똑똑 떨어지는 거 있죠. 한 닌겔 맞는 그 속도 똑똑똑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수도가에다가 이 화분을 놔두시고 한 2-3일 정도 그렇게 천천히 물을 떨어뜨려서 천천히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면 며칠 뒤에 얘가 갑자기 통통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육식물 집에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다육식물 생활 한번 취미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그런 정말 뜨겁고 춥고 하는 그런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 다육식물은 살아남았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자기 스스로 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도록 자기 스스로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같은 시대에 지금 힘든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방역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백신도 우리 국민 모두 맞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육식물 모두 잘 여러분들하고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육식물 관리 요령, 아까 얘기한 대로 열흘 뒤에 물 줘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봄에 비료 올려 놓으시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오히려 물을 안 주시는 게 다육식물을 잘 여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